모든 동물은 소금 없이 살 수가 없고 태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나트륨 칼륨 이온의 균형에 의해 살아 움직이고 스스로의 기능을 다합니다. 인간은 단식을 해도 소금만은 꼭 먹어야 하고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하는 것도 소금입니다.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그냥 그대로 먹는 과일이나 생채소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금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동물이 소금이 포함된 흙을 찾고 소금호수를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티베트 고원에서 흩어진 야크를 모을 때 목동이 손에 들고 유혹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뜯던 야크들이 주인이 나타나 소금 든 손을 흔들면 모두 모여들고 그 소금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난리를 칩니다. 시베리아에서 방목하는 술록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거의 야생 상태나 다름없이 살던 술록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 사료에 소금이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가축을 기르는 곳에 소금 덩어리를 두어 언제든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가 미네랄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칼슘 부족일 때는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인이 부족할 때는 고무 같은 것을 씹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경우에 따라 심하게 침을 흘리고 심하면 근육경련 기립불능을 유발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는 어미의 갑상선 비대 또는 그 어미가 갑상선 비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빈혈 유발, 발육지연, 면역성 감퇴, 철제 제품을 먹으려 합니다. 망간 부족 시에는 성장률, 번식률 저하, 심하면 기형 송아지를 분만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할 때는 육성소 설사가 유발되고 임신한 소 후산 정제 현상이 초래됩니다. 개 사료에는 40가지의 미네랄이 첨가되어 있으며 소의 경우는 미네랄이 부족하면 흙이나 철제 기둥을 먹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7만 톤, 일본의 경우 연간 9만 톤, 미국은 연간 160만 톤 이상의 소금이 가축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들 소금 대부분은 가축용 사료에 포함되어 가축에게 제공이 됩니다. 우리는 가축이 먹은 소금을 먹습니다. 물론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육식고기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섭취를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식동물도 짐승을 잡아먹을 때 가장 소금기가 많은 내장을 제일 좋아하고 먼저 먹습니다. 시실에서 그들이 얼마나 소금에 굶주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소금을 필요로 하고 사람 또한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통제의 수단으로 소금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의 재정은 소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소금 제조 시설들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왜 소금에 세금 매기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붙이기 매우 쉬웠고 거두어들이기 또한 간편했습니다. 누구든지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줄에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소금을 만드는 곳 혹은 소금이 생산되는 곳 몇 군데만 장악하고 있으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소금과 미네랄을 필요로 하고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않고는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부부의 사랑으로 만나서 수정란이 된 후 이루어지는 과정은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정 후 수주간의 짧은 시간에 한 개의 세포인 수정란은 분열을 거듭하면서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임신 초기부터 8주까지 태아라 부르고 9주부터는 태아라 부릅니다. 태아기는 신경계랑 눈, 심장, 손, 발등이 형성이 되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골격, 각 장기의 형성기입니다. 계속해서 태아기로 되면 각 기관은 눈에 보일 정도로 발달하고 조직이 세포사에서 분화하고 성장합니다. 태아기는 생명탄생의 드라마로 극적인 진화를 반복합니다. 어류에서 양서류로, 또 파충류로, 드디어 포유류로 단시간 내에 몇 억 년이 걸려왔던 생명계통 진화의 험난한 길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아를 둘러싼 양수는 태아 생존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뱃속의 바다라 불리는 그곳에서 태아는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양수는 바닷물의 성분과 비슷합니다. 주성분은 염화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물론 소금 이외에도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되거나 미네랄이 부족한 소금을 먹었을 경우에는 양수에 미네랄이 부족하여 태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를 갖고 술에 취했다면 그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태아의 생명 진화의 역사적 시간, 공간적 경과를 볼 때 수천만 년 동안 알코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유전자는 크게 손상받게 됩니다. 2010년 TV 뉴스에서 아빠가 술을 먹고 만든 정자는 그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생겨나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이, 즉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먹는 미네랄이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신 중에 나타나는 김이나 주근깨 그리고 단 것이 먹고 싶다, 신 것이 먹고 싶다 하는 입덧 현상 모두가 소금이랑 미량 미네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이니 주근깨는 셀레늄의 부족, 혈당치 이상은 크롬과 바나듐의 부족, 보로니움의 부족은 갱년기 장애를, 아연이 부족하면 여성은 미각 중추의 이상과 후각이 둔해지고 남성은 정력이 감퇴하게 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가 되어 빈혈의 원인이 되고 칼륨이 부족하면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의 칼슘 부족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음식도 바다가 제공하는 미네랄 소금만큼 빠짐없이 고르게 미네랄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미네랄 소금은 미네랄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식물이 특정의 미네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동물인 인간은 개개세포의 기능이 매우 민감하여 체액 중의 염분이나 미네랄 조성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트륨, 칼슘, 칼륨, 철, 수소, 산소, 인 등 다채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이 각각 일정한 농도로 체액에 포함되고 유지되는 것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삼투압, 침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의 증감에 따라 세포의 액에 있는 수분이 증감합니다.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의 액의 수분이 증대하고 체내의 수분은 정체하게 됩니다. 여기에 칼륨이 증가하면 수분 배설이 촉진이 됩니다. 나트륨, 칼륨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은 몸이 탈수나 부종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으로 움직이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체액도 소금물이요, 태아가 자라는 양수도 소금물입니다. 세포의 이온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소금입니다.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 것도 소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않고서는 동물은 살 수가 없고 인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현재 밝혀진 원소는 1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다에 녹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8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이 포함된 소금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의 모든 생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육상의 모든 동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금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소금 없이 단 하루라도 살아보라 그러면 소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